1902년 1월, 리야드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사막의 밤 공기는 낮의 열기를 모두 걷어내고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성벽 안쪽의 도시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골목은 좁고 낮았고, 흙벽은 밤의 습기를 머금은 듯 무겁게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낙타의 숨소리와 발굽이 모래를 누르는 소리가 작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리야드로 향하던 한 무리의 남자들은 단순히 도시 하나를 점령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잃어버린 고향이었고, 무너진 가문의 기억이었고, 훗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왕국의 첫 장면이 될 장소였습니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젊은 압두라지즈가 있었습니다. 훗날 이븐 사우드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왕국의 아버지도 아니었고, 석유 부국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망명자였습니다. 사우드 가문은 라시드 가문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려났고, 리야드를 잃었고, 쿠웨이트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밤의 작전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패배한 가문이 다시 역사 속으로 뛰어드는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죽음이었고, 성공하면 귀환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리야드는 라시드 가문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리야드를 지배하던 인물은 아즐란이라고 알려진 라시드 가문 측의 대리 지배자였습니다. 압두라지즈가 노린 것은 도시 전체를 정면으로 밀어붙이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대군이 없었습니다. 공성 장비도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보급선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소수의 결사대, 도시 내부에 대한 기억, 그리고 순간을 놓치지 않는 판단력이었습니다. 군사 전략에서 이런 방식은 비대칭적 기습에 가깝습니다. 약한 쪽이 강한 쪽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패배합니다. 그래서 약한 쪽은 정면 충돌을 피하고 적의 방심과 지휘부의 취약한 틈을 노립니다. 압두라지즈는 라시드 가문의 전체 군사력을 상대하려 한 것이 아니라 리야드 지배의 상징적 심장을 찌르려 했습니다. 그 상징의 중심이 바로 마스막 요새였습니다. 마스막 요새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흙벽과 높은 막루를 가진 요새는 리야드에서 누가 명령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물리적 표지였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게 요새는 권력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가 그 문을 열고 닫는가, 누가 그 안에서 명령을 내리는가, 누가 그 앞에서 처벌하고 보상하는가가 곧 지배의 의미였습니다. 국가는 결국 누가 폭력을 행사할 권리를 독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시 리야드에서 그 독점권은 사우드 가문에게 없었습니다. 압두라지즈가 해야 했던 일은 요새를 차지하는 것이었지만, 더 깊게 보면 폭력의 권리를 다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의 숫자가 아니라 소리였을 것입니다. 낙타가 예민하게 움직이는 소리, 무기가 흙벽에 스치는 소리, 누군가 긴장해서 거칠게 내쉬는 숨소리, 골목 끝에서 갑자기 나타날 경비병의 그림자. 기습은 침묵의 전쟁입니다. 칼을 휘두르기 전부터 이미 승패가 갈립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끝입니다. 압두라지즈와 그의 사람들은 리야드 안으로 숨어들어야 했고,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이 드라마틱한 이유는 병력의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40명 안팎으로 전해지는 소수 병력이 한 도시를 흔들었다는 이야기 자체도 강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전이 권력의 심리전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은 권력은 다른 사람이 원래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압두라지즈가 리야드에서 노린 것은 단지 적 한 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사람들과 부족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드 가문이 돌아왔다. 권력은 군대의 숫자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가,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바로 그 기대가 권력을 만듭니다. 압두라지즈의 계획은 위험할수록 단순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명령은 밤의 골목에서 무너집니다. 누가 어디로 움직이고, 언제 기다리고, 언제 튀어나가고, 누구를 노릴 것인가가 명확해야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리야드의 지배자, 이븐 아즐란을 제거하고, 마스막 요새를 장악하고 사우드 가문의 귀환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기습의 힘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퍼지는 짧은 시간 안에 승리의 장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휘부가 무너지고 요새가 넘어가고 사람들이 새로운 권력을 인식하는 순간 소수 병력의 행동은 도시 전체의 정치적 현실로 바뀝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던 시간, 리야드의 공기는 더 차가웠을 것입니다. 밤새 몸을 낮추고 기다린 사람들의 손은 무기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긴장으로 굳고 입안은 바싹 말랐을 것입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합니다. 말이 아니라 움직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마스막 요새 주변의 흙벽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좁은 골목 끝에 문이 있고 문 너머에는 적의 권력이 있고 그 앞에는 망명 생활의 끝과 죽음의 가능성이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븐 아즐란이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리던 압두라지즈와 그의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충돌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숨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흙먼지가 눈에 들어오고 누가 누구인지 순간적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혼전입니다. 말발굽 소리보다 사람의 외침이 먼저 울렸을 것입니다. 조용하던 도시의 새벽이 갑자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문을 향해 달려가는 발소리,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 놀라 잠에서 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골목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이 순간 압두라지즈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적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이 한 인물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따라가는 힘입니다. 압두라지즈는 아직 관료제도, 국가재정도, 정규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몸으로 증명해야 하는 권위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 적의 중심을 향해 먼저 뛰어드는 모습,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힘이 그의 정치적 자본이었습니다. 이븐 아즐란이 제거되고 마스막 요새가 사우드 가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리야드의 의미는 바뀌었습니다. 같은 성벽, 같은 골목, 같은 오아시스 도시였지만 전날 밤과 달라졌습니다. 권력은 때로 문서가 아니라 장면으로 탄생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본 장면 또는 곧바로 전해 들은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압두라지즈가 돌아왔다. 마스막 요새가 넘어갔다. 이븐 아즐란이 죽었다. 이런 소문들이 리야드 안에서 그리고 나즈드의 부족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소문은 사막의 정치에서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소문은 동맹을 바꾸고 망설이는 사람들의 계산을 바꾸고 어제까지 강해 보이던 권력을 갑자기 약해 보이게 만듭니다. 찰스 틸리는 전쟁과 국가 형성이 서로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전쟁이 항상 대규모 군대와 긴 전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 국가 형성의 시작은 한 도시의 문 앞에서 벌어진 짧고 폭발적인 폭력입니다. 마스막 요새의 충돌은 영토 전체를 통합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정치적 신호였습니다. 리야드를 되찾은 압두라지즈는 이제 자신을 단순한 망명자가 아니라 귀환한 지배자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승리인 동시에 서사의 승리였습니다. 패배한 가문이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 잃어버린 도시를 되찾았다는 이야기, 신의 뜻과 용맹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리야드 탈환의 의미를 과장 없이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하나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선포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시작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은 이후 모든 정당성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훗날 압두라지즈가 나즈드를 확장하고 라시드 가문을 몰아내고 헤자즈를 정복하고 메카와 메디나를 장악하고 결국 왕국을 선포할 때 그의 권력 서사는 계속 리야드의 밤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는 귀환한 사람이다. 그는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은 사람이다. 그는 패배에서 출발해 왕국을 만든 사람이다. 이런 서사가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 리야드 탈환은 또한 부족 사회의 계산을 흔들었습니다. 부족 지도자들은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어느 편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인가? 어느 편이 전리품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가? 어느 편에 서야 적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압두라지즈가 쿠웨이트 망명지에 머물 때 그는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야드를 차지한 뒤 그는 실제 세력이 되었습니다. 어떤 행동은 그 자체의 성과보다 더 큰 정보를 전달합니다. 리야드 탈환은 나는 돌아올 능력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가 부족들의 기대를 바꾸고
기대의 변화가 새로운 동맹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스막 요새의 문은 그래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 문은 망명과 귀환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문 밖의 압두라지즈는 잃어버린 가문의 청년이었고, 문 안으로 들어간 압두라지즈는 리야드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영광은 아직 불안했습니다. 라시드 가문은 여전히 강했고, 나즈드 전체가 그의 손에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주변 부족들의 충성도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완성된 뒤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리야드의 새벽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시가 깨어났을 때 사람들은 전날과 다른 공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문을 굳게 닫고 상황을 살폈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거리로 나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래전 사우드 가문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배자는 언제나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먼저 살아남을 방법을 찾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확인하고 누구에게 인사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압두라지즈는 바로 이 불확실한 아침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투에서 이겼다고 통치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리야드 탈환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통치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시를 점령하는 능력과 도시를 유지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점령은 순간의 폭발력으로 가능하지만 통치는 반복되는 설득과 보상, 처벌과 협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압두라지즈의 진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기습에 성공한 영웅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리야드 안의 사람들을 안정시켜야 했고, 주변 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직 재정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충성의 시장을 열어야 했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 통치자는 명예, 전리품, 결혼 동맹, 종교적 명분, 개인적 약속을 활용해 충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우디 건국의 핵심 원리를 미리 보게 됩니다. 사우디는 처음부터 완성된 국가 관료제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요새, 하나의 가문, 그리고 불안한 충성망에서 시작했습니다. 압두라지즈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작은 출발점을 확대해 나갑니다. 리야드에서 나즈드로, 나즈드에서 하일로, 하일에서 헤자즈로, 그리고 마침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호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확장의 논리는 이미 이 밤에 들어 있었습니다. 적의 중심을 찌르고 상징적 공간을 장악하고 승리를 이야기로 만들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충성을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야드 탈환은 사우디 건국사에서 신화처럼 반복됩니다. 물론 역사적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영웅서사로 다듬어집니다. 후대의 국가 서사는 창건자의 용기와 결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한 영웅담으로만 받아들이면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이 작전은 개인적 용맹과 구조적 기회가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압두라지즈가 아무리 용감해도 아라비아 반도가 이미 강력한 중앙국가로 통합되어 있었다면 이런 기습은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라비아가 아무리 분열되어 있어도 그 틈을 찌를 인물과 조직이 없었다면 새로운 왕국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조는 기회를 만들고 인물은 그 기회를 사건으로 바꿉니다. 이 밤을 더 생생하게 떠올려 보면 사우디라는 나라의 탄생이 얼마나 불확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압두라지즈가 결국 왕이 될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책의 첫 장면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차가운 밤 공기, 손에 쥔 무기, 닫힌 문, 적의 그림자, 실패하면 죽는다는 현실만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나중에 보면 필연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늘 우연과 공포와 망설임 속에서 움직입니다. 리야드의 밤도 그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탄생은 거대한 회의실의 조약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새벽의 기습과 피비린내 나는 근접전 속에서 첫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압두라지즈가 리야드를 되찾았다고 해서 곧바로 왕국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리야드는 작은 섬과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적이 있었고 부족들의 충성은 유동적이었고 라시드 가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반격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마스막 요새를 차지한 순간부터 압두라지즈는 더 이상 망명자가 아니었지만 아직 안정된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승리를 지속 가능한 권력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카리스마를 제도로 바꾸고 기습을 통치로 바꾸고 한 도시의 환호와 두려움을 나즈드 전체의 충성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리야드의 밤은 그래서 사우디 건국의 문을 연 사건이었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그 안쪽에는 더 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압두라지즈는 도시 하나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도시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묶어야 하고, 부족을 설득해야 하고, 라이벌을 제압해야 하고, 종교적 정당성을 다시 세워야 하고, 외부 제국의 움직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리야드의 새벽은 승리의 새벽이었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정치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부터 압두라지즈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통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리야드를 차지하면 정말 끝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되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도시를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